뉴욕 증시가 소폭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전망이 약화가 되면서 이제는 괜찮다,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자, 경기 침체 전망이 약화가 되면 대체적으로 이제 뭐 금리가 올라간다든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실제로 FOMC에서는 금리를 동결하겠다, 이런 전망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은 걱정거리가 줄어들면서 금리는 인하하거나 동결로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좋은 소식이 더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미국 증시 상승에 대한 배경들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코스피 지수도 3분기에는 2700포인트의 돌파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700까지는 사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이걸 3분기에 돌파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뭐 뒷부가 아니냐,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아무튼 리서치 센터장들은 3분기가 됐을 때는 2700을 훌쩍 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가가 올라간다 쪽에 베팅하고 있으니까 좋은 소식이긴 하겠네요. 이 부분 알아보고요. 자, 최근에 유가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대규모 감산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전해지게 되면서 정유, 화학, 여기다 조선주까지 더해져 가지고요, 들썩들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사우디 감산에 따른 유가 상승, 과연 이것은 정상인지, 또 계속될 것인지, 또 영향을 계속 받게 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7일 수요일입니다. 자, 한 주가 금방 지나가 버리네요. 내일은 또 우리나라는 만기일입니다. 만기일 전이기 때문에 또 살짝 주춤하지 않겠나, 눌리지 않겠나 생각을 좀 했는데,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같은 경우 미국 증시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뭐 월요일 같은 때는 살짝 눌리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만, 뭐 화요일 같은 경우는 또 상승하면서 마무리됐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까지 크게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우지수는 플러스 0.03 올랐고요. 나스닥은 플러스 0.36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만 내리지도 않았죠. 자, 중요한 건 여기에 있어요. 네, 더 이상 내려갈 일이 없다라는 식의 느낌이 되는 거고, 주가 상승에 대한 포지션은 일단 시작 전보다는 괜찮습니다. 아침에 시작할 때는 마이너스 출발했거든요. 그리고 장중에 들락날락 하다가 결국에는 마감 시점에서 플러스 전환이 되면서 마무리됐다. 자, 이건 어쨌든 간에, 네, 시작보다 끝이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양봉으로 마무리됐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양봉 마무리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어떤 투심을 만들어내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에 대한 걱정거리보다는 기대감들이 조금 더 많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액션을 취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다음 주에 발표되는 CPI나 또는 FOMC, 여기에 대해서 아직은 경계심이 좀 있을 겁니다. 만약에 다음 주에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확정이 된다라면, 물론 지금 거의 예상치는 확정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어쨌든 확정이 된다라면 투자자들이 좋아지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금리 인상의 종결 또는 금리 동결의 시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상반기 안에 금리 동결이 일어났기 때문에 올해 안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놓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그런 형태의 투자 심리 정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약세보다는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이 있다 정도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내용이라고 별로 볼 것도 없습니다. 네, 일단 FOMC밖에 안 남아있어요. 왜냐면 부채 협상은 이제 끝나버렸고, 그 다음에 뭐 저기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잘 발표가 됐죠. 그래서 시장에는 우호적이고요. 연준 당국자들도 지금은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되는 상태에서 일단 기대감만 계속 작용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담될 게 없겠죠. 최근에 경제지표가 혼조된 양상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은 엇갈리고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경제지표가 뭐 그렇게까지 혼조된 양상도 아닙니다. 뭐 실업률이 뭐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거 가지고서 얘기가 나오는 것
뿐이고요.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들이 실업률 지표 자체는 일단 더 높아졌어요. 그리고 고용자 수는 더 늘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제 연준이 참고할 것은 실업률이죠. 그래서 3.7%로 높아진 실업률이 조금은 이제 그 연준의 결정에 도움을 줬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금리 인상을 쉬어가자 이쪽으로 의견이 잡혀 있고요. 쉬어가고 나서 이제 금리 동결을 계속 이어가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런 부분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시장에서는 6월 달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80.5%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동결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쯤 됐으면 거의 대체적으로 분위기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금리 동결 가능성 80%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금리 동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상할 가능성은 19.5% 거의 가능성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금리 동결이 확실시 되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리 동결이 확실시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 부양이라든지 경기 부양에 힘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업들 실적도 더 이상 나빠질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아있다. 자, 금리 동결이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적 전망치는 좋아질 테고요. 동결 이후에 인하로 떨어진다라고 한다라면 더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으로 초점을 맞춰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시장의 관점이 쏠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시장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다음 주 FOMC 회의를 앞두고 연준의 스탠스와 향후 경기 전망을 살피고 있다. 뭐 살필 거 없어요. 그냥 금리 동결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특별한 게 없겠죠. 올해 말 경제 상태에 대해서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라고 얘기합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뭐 경기가 더 크게 하락할 것이니 안 좋다느니 그런 얘기들 나왔었죠. 아직도 유튜브에는 그런 거 있더라고요. 6월달에 주가 크게 빠지고 7월달도 크게 빠지고 뭐 안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또 올라가면은 또 얘기가 달라지려나 모르겠습니다만은 경기 전망이라는 부분들은 지금 사실 나빠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은 일단 AI를 비롯한 이제 그 전기전자 이런 쪽이 강하게 반도체가 상승하면서 분위기를 좀 만들어냈고 그래서 기술적 강세 이런 흐름들을 보였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 자체가 끌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진행될 것이다 라는 식의 전망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뭐 인플레이션 지표 그다음에 FOMC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인플레이션도 점점점 둔화가 되고 그리고 FOMC에서 금리 동결에 대한 기조가 당연시 되어가는 그런 시점으로 가는 게 이제 하반기란 말이에요. 이 하반기가 되면 투자자들은 당연히 지수가 상승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올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같은 시기가 주식을 준비해 놓기 좋은 위치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많이 올라가 버린 다음에 대체적으로 그때서야 관심을 가진다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해볼까 이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그때 되면 좀 늦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해 놓고 또 가지고 있는 주식들 잘 단속하셔서 중간에 팔아먹지 않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이라는 게 그냥 올라갈 거다 해가지고 계속 가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올라간다고 하는데 왜 내려가고 있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상승 장세로 전환이 될 때는요 조정이 얕게 지나갑니다. 조정이 뭐 무섭게 나올 수도 있지만 들어갔다가 얕은 시점에서 다시 반등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정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주식을 팔아먹지 않고 그냥 놔두세요. 거기서 막 조정이 나올 것 같은데도 더 사고 막 그러시면 안 되고 그냥 가만히 놔두셨다가 반등 포인트를 기다려서 접근들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정이 들어오면 더 사야 되는 입장이지 도망쳐야 되는 입장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국내 증시도 그렇게 기대치를 좀 가져보시면 좋겠는데 자, 국내 증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네, 두 번째 이야기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전기 자동차, 전기전자 자동차 즉 전차 군단이 밀어주는 코스피. 야, 이제 전차 군단으로 완전히 이제 이 증권사도 돌아선 것 같아요. 이데일리에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국내 10대 주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을 대상으로 해서 3분기까지의 증시 전망을 집계해 보니까 코스피 지수를 2433에서 2763% 사이로 3포인트죠. 네, 그 사이에서 등락할 것이다.
2433에서 2763. 아무 의미 없는 숫자입니다. 네, 아무 의미 없는 숫자고요. 자, 근데 메리츠증권 같은 경우는 3분기에 코스피 지수 고점이 2900까지 높아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900을 넘어서게 되면은 네, 뭐 모르긴 몰라도요, 시장을 떠났던 사람들이나 아직 시장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나 해본 적 없는 사람들까지도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좀 됩니다. 자, 지수가 2700포인트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바닥을 탈출했다라는 신호를 받아들여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3000포인트가 되게 되면요, 이제 좀 달아오르는 시기가 됩니다. 본격적인 상승. 아마 외국인들의 매수도 3000포인트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3000포인트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 그 다음에 개인들까지도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때가 되면 이제 종목에 대한 그런 그 저점에 매수한 그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할까요? 살짝씩 좀 줄어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좀 가겠죠. 매수가 좀 규모가 줄어들게 되고 개인들이 왕창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래서 신고가 행진을 계속해서 만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은 시간을 두고 봐야 돼요. 뭐 너무 짧은 시간 내에 많이 올라간다 보기는 좀 어렵고, 대신에 좀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서 천천히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자, 금리 동결 기간에 계속 올라갈 거고요. 금리 인하가 되면 더 크게 상승하겠죠. 거기가 이제 이제부터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입장이 될 겁니다. 자, 지금 일단은 큰 전망으로 보게 되면은 내년도까지는 지수가 꾸준하게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을 일단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뭐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는 일단 봐야 되겠죠. 네. 자, 메리츠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내년도 실적 턴 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다음에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 또 시장 유동성 환경의 변화, 뭐 등등등이 코스피의 상승을 계속해서 뒷받침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핵심인데, 자, 근데 2700, 2900, 요 정도 선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하반기에 3000포인트 정도까지의 어떤 상황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3000포인트도 사실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2600대를 좀 넘어서 있잖아요. 2600대에서 2700 넘어가는 건 뭐 진짜 얼마 안 남았고요. 3000포인트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10% 조금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뭐 네. 하반기 동안에 충분히 오르고도 남는 그런 수치죠. 어떻게 보면은 그거 넘어서도 더 많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더 많이 가버리게 되면은 네, 조금은 애매해질 것 같고요. 네, 아무튼 네, 하반기 동안에 3000포인트 충분히 가능한 수치 아닌가? 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올 연초에 네, 상반기 2700 정도 예상을 해드렸었는데, 뭐 예상치에 대한 부분들이 뭐 신뢰성은 뭐 그렇게 가질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거의 도달했다는 거, 네,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6월달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6월 끝나기 전까지 2700 터치라도 한번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근데 좋은 얘기만 있느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가 코스피 지수 흐름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은 여전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미래에셋증권에서는 네, 글로벌 경기에 취약하기 때문에 하반기 중에도 경기 둔화가 이어질 것이다. 근데 예, 미국은 지금 양호하다고 그랬잖아요. 미국은 경기 침체 없다 이렇게 얘기 나와서 괜찮은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었는데 중국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는 거죠. 리오프닝 효과가 미약하기도 하고, 유럽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감도 좀 있을 것이다. 근데 이것도요, 중국이 지금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들, 이제 효과를 확실하게 봐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경기 회복을 위한 그런 경기 부양에 계속 나서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수치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 조금 느리게 진행되는 모습은 좀 있죠. 뭐 경제 지표라든지 또는 금리 정책 이런 것들이 조금 미국보다 느리게 도착은 합니다만은 걔네들도 어차피 계속적으로 네, 진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곧 끝날 거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이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끝냈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곧 끝날 거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시면 유럽도 뭐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추천 업종은 네, 뭐 말씀드릴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반도체, 네, 전부 다 탑픽이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가 두 번째 탑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차 군단으로 가자 이런 얘기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수혜가 예상된다. 그리고 뭐 관련한 업종군들 같이 봐야 된다. 여러분들이 정말 네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그냥 이 방송 시황이나 뭐 무료 방송만 잘 들으셔도 네 지금 이 증권사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적어도 6, 7개월 정도는 앞서서 네 시장의 전망치를 다 들으셨잖아요. 제가 작년에 찬바람 여름 지나가면서부터 전차군단이 이제 주도주 역할을 할 것입니다라고 해드렸잖아요. 이 정도 빨리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서 종목을 밑에서 주워 담고 있었다라면은, 네, 지금 수익을 많이 보고 있었겠죠.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미리 앞서서 여러분들이 간다는 거. 뭐, 앞서서 가는 것들은 당장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약간은, 네,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결과적으로는, 네,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자, 매수를 피해야 되는 업종으로는 건설, 운송, 철강, 유틸리티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것도 좀 두고 봐야 돼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정책과 관련된 종목군들인 것 같은데, 네, 정책이라는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매출이 약간, 네, 성장 둔화를 보일 것이도 예상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건설주들 같은 경우가 진짜 큰일이에요. 네. 건설에서 연결되는 것들이 철강도 같이 포함되죠. 그런 것들이 이제 경기 부양 또는 이제 부동산 정책 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의는 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책도 좀 잘 돼서 빨리 좀 됐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오르게 되면 이놈이고 저놈이고 할 거 없이 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들만 잘 들고 가셔도 별 문제 없을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이야기, 유가 이야기 잠깐 봅시다. 사우디에서 대규모 원유 감산을 예고했답니다. 대규모로 원유를 줄이겠다. 원유 생산을 안 하겠다 이 얘기예요. 원유를 생산 안 한다 이렇게 되면 일단 재고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네, 이것을 노렸을 거라 생각합니다만은, 자, 원유 감산을 도대체 왜 하는 거야? 라고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유를 줄인다라는 것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식으로 가는 건데, 자, 일단은 원유를 줄인다. 그래서 유가가 상승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석유화학, 정유, 이런 섹터 쪽에서, 네,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유화 8%대 급등세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효성화학, 롯데케미칼도 많이 올랐었죠. 그 다음에 금호석유나 SOE, SK이노베이션 이런 것들도 네, 시장 상승에 비해서 어느 정도 더 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가 정유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유 섹터는 정제 마진에 대한 그런 수요 뭐라 그럴까요? 그 마진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혜가 좀 있고, 유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또 이제 뭐 소비를 많이 한다라는 쪽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관련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경우가 좀 있어요. 또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소재가 이제 많이 필요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재 생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되기도 하고 단가가 올라가기도 하죠. 그래서 상품 가격 인상에 따른 기대감도 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올라가는 건 좋은데, 이 원유 감산 계획이 뭐냐는 얘기죠. 왜, 뭐 때문인데?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미 지난달부터 사우디에서는 하루에 50만 배럴 규모의 감산이 진행되고 있는데, 다음 달부터는 하루에 100만 배럴의 원유 생산을 더 줄인다. 그러니까 즉 150만 배럴을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감산 규모를 3배로 늘린다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에 대한 이유는 안 나와 있죠. 왜 감산하느냐? 네, 여기에 대한 이유는 안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또 봅시다. 자, 조선주도 같이 움직인다. 유가가 오르면 액화 천연가스의 경쟁력이 높아져서 LNG를 운반하는 선박인 LNG선의 수요가 늘어난다. 라고 해서 조선업이 올라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감산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떨어졌을까가 되는 거죠. WTI 가격이 지난 4월 중순 연고점을 기록한 뒤에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한 달 반 동안 14%가량 떨어졌다. 네, 유가가 떨어져서 지금 감산하게 되는 건데, 그 떨어지는 이유가 경기 침체 우려. 경기가 침체가 되면은 유류를 사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고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 하락을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되니까, 네,
기름 팔아먹는 입장에서는 야 싸게 팔 수 없어 그만 퍼내 또 줄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석유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얘기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네, 수요가 늘어나서 경기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좋아져서 막 이 소비가 늘어나가지고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시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유류 소비가 늘어나는 경기 호조세가 나타나면서 유가가 계속 상승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유가가 계속 상승하게 되고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네, 얘네들이 안 되겠다. 이제 기름을 더 많이 퍼내서 더 많이 팔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플랜트 당연히 올라가고요. 조선주도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정유화학 섹터도 당연히 올라가게 되죠. 지금처럼 이 시작 반등을 통해서 올라가는 것들은 네, 이 추세를 형성한다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죠. 즉 단기적 반등 정도로 보시는 게 일단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는 과정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이 유류 관련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네, 이런 것에 너무 네, 여러분들이 네, 집중하시거나 또는 이게 진짜야라고 생각하시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기 반등은 어느 정도 따라가실 필요는 있어요. 그냥 유지를 한다거나 좀 더 지켜보는 전략을 가져가실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너무 또 집중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그 원인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또 이것은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꼭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는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경기 침체 전망이 약화가 되면서 미국이 어느 정도 주가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떨어졌었는데 오늘은 좀 올려놔서 그나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뭐 크게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시장 흐름은 잘 유지된다. 다만 우리나라는 만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약간 주의하시고요. 자, 코스피 지수는 3분기가 되면 2700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는 증거사 전망이 나왔습니다. 더 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고 못 갈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2700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것을 제시한다는 것은 곧 조만간 도달되고 달성됩니다 입니다. 자, 증권사에서는 터무니없는 그런 상승 포인트를 제시한다면 이거는 조심해야 되지만 바로 코앞에 있는 거 얼마 안 될 거 이런 것들은요 거의 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700 정도는 네, 터치를 해줄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사우디의 감산 정유주들이 들썩들썩해서 관심을 좀 가지려고 하실 것 같아요. 조선주나 뭐 이런 쪽. 근데 이쪽 정유 섹터에 대한 부분들은 네, 지금 단기 반등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감산 들어간다고 하니까 유가는 계속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 반등은 예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영원한 반등으로 이어지려면 경기 호조에 따른 그런 유류 소비 증가 이런 쪽으로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체크하면서 대응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모든 전문가들은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려면 자기만의 투자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 투자 전략이란 당신이 주식시장에서 결심하는 것을 도와주는 계획이 된다. 전문가들은 특정 주식이 오를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를 예상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근거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주식시장에서의 모든 투자 결정은 이 전략에 의한 것이다. 네, 자기만의 원칙, 네, 전략, 이런 것들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이리 흥, 저리 흥, 이건 뭐예요? 남의 얘기만 듣고 투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 난 이 기준에 의해서 분석하고 있어. 난 이렇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어. 라는 자신만의 확고한 원칙이나 신념이 있다면 절대 흔들릴 리가 없죠. 나는 이러이러해서 주가가 올라갈 걸 생각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주변에서 나쁜 뉴스 막 나오고 흔들어대고 주가 떨어져요. 그래도 자기만의 신념이 확고하고 제대로 된 분석을 했다라고 믿고 있다면 주가는 떨어질 때일수록 나한테 기회가 된다 생각하게 되는 거죠. 걱정하지 않아요. 다만 네, 얕은 어떤 분석이거나 아니면 또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 나에 대해서 믿음이 별로 없다라고 한다면 네, 약간만 바람에 불어도 흔들흔들 홀랑 팔아먹고 네, 나중에 후회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 그런 거에서 여러분들이 좀 노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자기만의 원칙 잘 지키시고 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약간 네, 좀 신중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만기일 전이 요즘에는 가장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참고하시고 아침부터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좀 지켜보면서
네, 적어도 11시, 10시 반, 11시, 그 정도부터 나서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아침에는 서두르지 않도록 일단은 관망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